안녕하세요. H 여사입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참 많죠. 오늘 사연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친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했고, 돈이나 안정된 직장보다는 꿈과 예술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었죠. 젊은 시절의 사연자는 그런 친구를 무척이나 동경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친구가 누구보다 자유롭고 멋져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돈에서 자유롭다고 믿었던 친구 역시 현실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뜻밖의 부탁을 듣게 된 사연자. 오늘은 그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사연에도 임플란트 이야기가 등장하는 만큼 임플란트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 하나 먼저 공유해 드릴게요. 부모님 임플란트를 알아보셨거나 본인이 직접 치료를 고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과마다 비용 차이가 꽤 큰 편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된 서비스인데요. 네이버에 무두닥을 검색한 뒤 임플란트 무료 견적을 누르면 집 근처 치과들의 임플란트 견적을 약 30초 만에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임플란트 치료라도 비교하지 않고 결정할 경우 최대 98만 원 손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견적을 받아본 뒤 내가 관심 있는 치과에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라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영업전화에 대한 부담도 비교적 적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백내장 수술도 무료로 견적을 비교하고 최저가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해요. 안과별로 비용 차이가 큰 시술인 만큼 다초점 비교별 렌즈 기준으로 최대 약 66만 원이나 저렴하게 받아볼 수 있으니 견적 안 받아보면 손해예요. 수술 가격, 렌즈 가격까지 종류별로 전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임플란트와 똑같이 100% 무료로 비교됩니다. 임플란트 혹은 백내장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부모님 치료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사는 50대 주부 이미선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오랜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거의 3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동경하고 부러워했던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 이름은 김선아입니다. 저와 선아는 20살 때 대학교 여행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사실 저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낯도 많이 가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려워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과 친구들이 단체로 가입한다고 해서 저도 얼떨결에 따라갔습니다. 저는 경영학과였고 선아는 서영학과였습니다. 처음 선아를 본 건 신입회원 환영회 때였습니다. 다들 선배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느라 긴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경영학과 구사학번 이미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준비해간 말만 겨우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선아 차례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검은색 목폴라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 대학생들이 긴 생머리에 밝은색 옷을 많이 입던 시절이었는데 선아는 짧은 머리에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선배가 물었습니다. 서영학과 김선아 씨 여행 동아리는 왜 들어왔어요? 선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학교에 계속 있으면 학교 그림만 그리게 될 것 같아서요. 학교 그림이 뭔데? 교수님 마음에 드는 그림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가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선배들도 웃었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20살의 저는 교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뒤풀이가 끝나고 저희 몇 명이 학교 앞 분식집에 갔습니다. 다들 라면이며 떡볶이를 시키는데 선아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 안 먹어? 배 안 고파. 그런데 잠시 후 제가 남긴 김밥을 보더니 한 개만 먹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선아는 그날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주눅든 모습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하며 김밥 접시를 밀어주자 선아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미선아, 사람은 돈 없을 때 자존심까지 없어지면 진짜 가난해지는 거야. 20살의 저는 그 말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가까워졌습니다.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함께 간 여행은 강원도였습니다. 밤기차를 타고 정동진 근처에 내렸고 새벽 바다를 보기 위해 모래사장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들 춥다며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선아는 바닷가에 혼자 앉아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가서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그려? 선아가 바다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해 뜨기 직전 색. 그게 무슨 색인데? 아직 없는 색.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예술가구나. 지금 생각하면 20살짜리 대학생의 조금은 허세 섞인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는 선아의 모든 말이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그 여행 이후 저는 선아와 자주 붙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점점 알게 됐습니다. 선아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선아가 고등학생일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방에서 작은 미용실을 하셨습니다. 등록금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아는 그림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졸업하면 뭐 할 거야? 선아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림 그려야지. 아니, 직업 말이야. 그게 내 직업인데? 저는 웃었지만 선아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선아가 정말로 그 말을 평생 지키며 살게 될 줄은요. 대학교 4학년이 되자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서관에는 새벽부터 자리를 맡으려는 학생들이 줄을 섰고 어디를 가든 학점과 영어 점수, 취업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침에는 영어 학원에 갔다가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취업 스터디를 했습니다. 당시 제 목표는 아주 평범했습니다. 가능하면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 월급을 받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 그리고 몇 년 뒤 적당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 그런데 선아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쓰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던 어느 날, 선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시간 있어? 왜? 내 작업실 구했어. 구경 올래? 작업실? 당시 선아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서울 변두리 주택가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선아가 저를 데리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계단부터 습기 냄새가 났습니다. 철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유화 물감 냄새가 뒤섞여 훅 올라왔습니다. 작업실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낡은 이젤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전기포트와 라면 몇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구석에는 물이 샌 흔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작업한다고? 어, 곰팡이 냄새 장난 아닌데? 한 달에 3만 원이야. 선아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3만 원이라도 너 돈 있어? 가회 하나 잡았어. 선아는 초등학생에게 미술을 가리키면서 작업실 월세와 재료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생수와 막걸리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너 밥은? 먹었지. 뭐 먹었는데? 선아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까 계란 하나.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이러다가 몸 상해. 그러자 선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은 다시 먹으면 채워지는데 시간은 다시 못 채워. 저는 그 말이 또 멋있었습니다. 결국 근처 슈퍼에 가서 라면과 계란, 김치, 햄을 잔뜩 사다 줬습니다. 선아가 봉지를 보더니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선 씨, 취업하면
나 후원 좀 해주시죠. 너 유명해지면 이거 다 10배로 갚아. 10배? 어? 선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속. 저희는 웃으며 새끼손가락까지 걸었습니다. 무렵 저는 한 중견기업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면접 전날 너무 떨려서 선아 작업실에 갔습니다.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제가 말하자 선아가 물감을 섞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딴 데 가면 되지. 그게 말처럼 쉽냐? 나는 너가 신기해. 뭐가? 왜 그렇게 남이 너를 선택해주기를 기다려? 그 말에 제가 발끈했습니다. 회사는 원래 면접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평생 누가 나를 뽑아주길 기다리면서 살고 싶진 않아. 그러더니 선아가 아주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원처럼 늙고 싶지 않아. 순간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회사원이 뭐 어때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는 싫다고. 선아가 웃었습니다. 미선아, 나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때 저는 선아가 부러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그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가장 먼저 선아 작업실에 찾아갔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사들고요. 오늘은 내가 쏜다. 제가 봉투까지 흔들며 자랑하자 선아가 웃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걸 축하한다. 너 나중에 배고프다고 하지 마라. 걱정 마. 선아가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 돈이 중요하진 않아. 내 꿈을 위해 멋지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때는 그 말이 너무나 낭만적이고 멋지게 들렸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저와 선아의 삶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밤 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적금을 넣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남은 돈으로 옷이나 가방을 샀습니다. 반면 선아의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그림을 그리다가 오후 3시에 일어나기도 했고 돈이 없으면 며칠씩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데 선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왜? 혹시 너희 회사 근처야? 방금 끝났어. 밥 먹었어? 그 한마디에 느낌이 왔습니다. 너 또 굶었지?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작업실로 갔습니다. 슈퍼에서 참치캔과 라면, 그리고 맥주를 사들고요. 선아는 바닥에 앉아서 라면을 정말 빠르게 먹었습니다. 제가 보다 못해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선아가 웃었습니다. 어제부터 제대로 못 먹어서 그래. 너 정말 이러고 계속 살 거야? 왜? 돈이 있어야 그림도 그리지. 선아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어? 돈은 도구야, 목적이 아니야. 그래도 없으면 힘들잖아.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게 나는 더 힘들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작은 갤러리 큐레이터가 선아의 졸업작품을 보고 연락을 해온 겁니다. 그 갤러리에서 신진작가 그룹전을 열게 됐습니다. 선아에게는 졸업 후 사실상 첫 전시였습니다. 저는 회사 사람들에게까지 자랑했습니다. 제 친구가 화가인데요. 이번에 전시예요. 전시 첫날 퇴근하자마자 갤러리로 달려갔습니다. 선아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 페인트 묻은 티셔츠만 입던 친구가 작품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괜히 제가 울컥했습니다. 그날 선아의 그림이 한 점 팔렸습니다. 가격은 1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흥분했습니다. 야, 대박이다. 첫날부터 그림 팔렸어. 그런데 갤러리 수수료와 재료비를 빼면 선아 손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계속 팔리면 돈도 벌고 유명해지는 거지. 선아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유명해지는 건 모르겠고 누군가 내 그림을 집에 걸어두고 매일 본다는 건 좋다. 돈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선아는 정말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싱가포르 레지던시에 몇 달 머물기도 했고 인도의 레지던스 작가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값도 빠듯한데 어떻게 가느냐고 물으면 지원금을 받거나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인도에서 엽서 한 장이 왔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아, 여기 사람들은 우리보다 가진 게 훨씬 적은데 더 많이 웃는다. 역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닌가 봐. 그 무렵 저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보증금, 신혼집 전세금, 혼수 비용 때문에 매일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전 싸운 이유도 대부분 돈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선화를 생각했습니다. 인도 어딘가에서 낡은 배낭 하나 메고 그림을 그리는 선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더 잘 살고 있는 걸까? 저에게는 안정된 직장과 결혼할 남자가 있었지만 이상하게 선아가 더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선아를 제 마음속의 영웅처럼 생각했습니다. 제가 감히 선택하지 못했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처럼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자 제 인생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첫째를 낳고 육아휴직을 했고 복직한 뒤 둘째가 태어나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신혼 때 대출을 끼고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아이들 학원비며 보험료며 생활비를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애들 학원비 2개 추가했잖아. 이번 달은 외식 좀 줄이자. 그런 삶이었습니다. 선아는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도 선아를 만나면 저는 잠깐 다른 세상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선아가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뒤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당시 저희는 막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한 직후였습니다. 선아가 베란다에서 바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성공했다. 제가 웃었습니다. 뭔 성공이야. 대출이 반이야. 그래도 너 집이 있잖아. 은행 집이지. 선아가 거실을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집 있으면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예전과는 조금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역시 선아답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도 너처럼 살라고 하면 못 살아. 선아가 웃었습니다. 알아. 진짜야. 나는 애들 데리고 월세 밀릴까 걱정하면서 사는 건 싫어. 너는 지켜야 할 게 많잖아.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나에게는 당시에도 남편도 아이도 없었습니다.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몇 번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꽤 오래 만난 남자와 결혼 얘기까지 오갔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건축사무소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선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작품 활동 좀 줄일 수 있어? 선아가 물었습니다. 왜?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나중에 아이도 생길 수 있잖아. 그러자 선아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림 그만두고 사는 게 결혼이라면 나는 결혼 안 할래.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제가 아깝다고 하자 선아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려고 나를 버릴 순 없잖아. 저는 또 선아를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0대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이상한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아는 작업실 월세가 밀려 몇 번이나 옮겼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밀렸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치료비가 아까워 치과에 몇 년 동안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너 노후 준비는 해? 선아가 깔깔 웃었습니다. 야, 화가한테 노후를 묻냐? 국민연금 같은 건? 몰라, 얼마 내다가 안 됐어. 선아야, 그래도 조금씩 준비해야 하지 않아? 그러자 선아가 예전에 제가 알던 바로 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선아, 미래 걱정하다가 현재를 다 써버리는 것도 웃기지 않아? 그 말이 예전처럼 완전히 멋있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른 거지.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늙어갔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50대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뜸하다가도 종종 연락하면 반갑게 만나는 우리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여행 동아리 선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며 예전 동아리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못 본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무슨 소리야. 다 늙었지. 다들 자식 이야기, 직장 이야기, 부모님 병원 이야기로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아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김선아.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선아가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선아보다 훨씬 늙어 보였거든요. 회색이 섞인 대충 자른 머리와 오래 입은 듯한 검은 패딩의 소매는 반질반질했습니다. 무엇보다 앞니 옆쪽이 비어 있었습니다. 웃을 때마다 그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저도 늙었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고 살도 많이 쪘습니다. 그런데 선아에게서는 단순히 나이를 먹은 것과 다른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어디 살아? 부천 쪽. 작업실은? 집 겸 작업실. 아파트? 선아가 웃었습니다. 무슨 아파트야, 반지하야. 순간 제가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아, 왜 그런 표정이야? 작업하기 좋아. 밤에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밑집이 없잖아. 선아 특유의 농담이었습니다. 다들 웃었지만 저는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제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작품은 계속했어? 그럼 전시는? 작년에 단체전 하나 했고 올해 작은 개인전 준비하고 있어. 그림은 좀 팔려? 써나가 웃었습니다. 가끔. 생활은 어떻게 해? 문화센터 수업도 하고 아이들 개인 지도도 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진 않아? 그날 선아는 처음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선아, 웃긴 게 뭔지 알아? 뭔데? 서른에는 돈 없는 게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 어, 돈 없으면 안 먹으면 됐고 월세 싼 데 가면 됐어. 아프지도 않았고. 선아가 자신의 치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근데 나이 드니까 돈 없으면 몸부터 티가 나.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아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 정말? 어, 한 번도? 선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선아에게 항상 듣고 싶었던 대답이 있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래야 제가 평생 동경했던 선아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얼른 다른 말로 돌렸습니다. 그래도 넌 대단해. 나는 항상 너가 부러웠어. 선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나를? 응,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잖아.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맥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말했습니다. 사는 건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여. 그 말을 들었지만 저는 당시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오래 끊지 말고 좀 보자. 단톡방 만들자. 저도 선아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도 연락 좀 해. 그래. 그렇게 인사하고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뒤에서 선아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선아, 돌아봤습니다. 선아가 조금 머뭇거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선아가 다른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잠깐만. 저를 사람들 없는 골목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선아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을 했습니다. 선아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무슨 심각한 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래? 선아가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미선아, 어,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돈? 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선아가 급하게 덧붙였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200만 원. 200만 원. 그 숫자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저에게 200만 원이 아무렇지 않은 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50대가 된 나이에 200만 원도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선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임플란트를 해야 하거든. 그제야 아까 식당에서 선아가 웃을 때 보였던 빈자리가 생각났습니다. 계속 미뤘는데 이제 밥 먹을 때도 너무 불편하고 치과에서 더 미루면 안 된다고 해서 얼마나 드는데? 2개 해야 해서 이것저것 하면 꽤 나온대. 그런데 200만 원이 없어? 말이 먼저 나가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너무 무례한 질문 같았습니다. 선아는 잠깐 웃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당당한 웃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없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작업 준비하면서 모아둔 것도 다 썼어. 작품에? 캔버스 사고, 재료 사고, 작업실 월세도 좀 밀렸었고.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저축은? 선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그 한마디를 듣는데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20살 때부터 선아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돈은 도구지 목적이 아니야.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포기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 미래 걱정하다가 현재를 다 써버리는 것도 웃기잖아. 그 말을 할 때의 선아는 늘 당당했습니다. 저는 그런 선아를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월급날이면 적금부터 넣는 제 삶보다, 대출 이자를 계산하고 보험료를 걱정하는 제 삶보다, 가진 것은 없어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사는 선아의 삶이 훨씬 자유롭고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선아를 통해 제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대신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제 앞에 서 있는 선아는 치아가 아픈데도 치료비가 없어 몇 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 200만 원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안 되면 괜찮아. 진짜야, 부담 가지지 마.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계좌번호 보내. 선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어, 내가 꼭 갚을게. 알았어. 문화센터 수업료 들어오면 조금씩이라도 갚을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돈을 보냈습니다. 선아의 휴대전화에서 입금 알림 소리가 났습니다. 선아는 화면을 한번 보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미선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친구가 초라해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선아가 실패했다고 생각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어떤 생각 하나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선아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신혼 때 작은 아파트를 사면서 남편과 대출 문제로 싸웠던 일, 아이들이 어릴 때 생활비를 아끼려고 몇 년 동안 제 옷 하나 제대로 사지 못했던 일, 아이들 교육비와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었던 날들, 매달 적금을 넣고 보험료를 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돈 걱정뿐일까 생각했던 순간들. 그럴 때마다 저는 선아를 떠올렸습니다. 배낭 하나 들고 해외를 돌아다니고 낡은 작업실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친구. 그래서 가끔은 제 삶이 너무 재미없고 속물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은 단순한 숫자만이 아니었구나.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주는 돈, 갑자기 부모님에게 일이 생겼을 때 달려갈 수 있게 해주는 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마련해 줄 수 있는 돈,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돈. 어쩌면 돈도 하나의 자유였던 겁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밌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 사람들 많이 왔어? 선아도 왔어. 남편은 선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워낙 자주 이야기했던 친구였으니까요. 그 화가 친구? 어, 아직도 그림 그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그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선아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선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꼭 갚을게.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20살 때 선아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아. 지금도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람도 중요하고, 꿈도 중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아가 지난 30년을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가지 못한 곳을 여행했고, 제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고, 무엇보다 평생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건 분명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이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를 알 것 같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과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요.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도 몸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한 끼쯤 굶어도 되고, 작은 방에서 자도 되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된다고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늙고, 몸은 아프고, 언젠가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돈은 행복 그 자체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선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 친구의 용기를 부러워할 겁니다. 다만 이제는 예전처럼 선아의 삶을 무조건 멋있다고만 바라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부러워했던 친구도 결국은 나와 똑같이 세월 앞에서, 현실 앞에서, 돈 앞에서 고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선아가 예전보다 조금 더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돈보다 꿈이 중요하다는 말이 참 멋있게 들립니다. 실제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세상에는 참 많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행복, 남들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용기. 선아 씨는 어쩌면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 많이 누리며 살아온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선아 씨의 삶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과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 젊었을 때는 가난도 낭만이 될 수 있고 몸이 건강할 때는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단순히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플 때 치료받고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젊은 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돈만 바라보며 살 수도 없겠지요. 꿈만 쫓느라 오늘의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고 미래만 걱정하느라 오늘의 행복을 전부 포기하지도 않는 것. 결국 그 사이에서 나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 아닐까요? 평생 친구를 부러워했던 미선 씨도, 평생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었던 선아 씨도 어쩌면 서로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두 사람 중 어떤 삶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돈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H 여사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